보통의 노을. 책 소개를 하기 전 작가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작가님은 단편 소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제1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 대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페인트로 제12회 창비청소년 문학상을, 같은 해 너는 누구니로 제1회 브릿지 로맨스 스릴러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마치며 인물 소개를 통하여 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최노을, 평범함을 원하는 18 소년입니다. 그가 평범함을 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의 어머니인 최지혜 씨입니다. 최지혜 씨는 34 미혼모입니다. 이 때문에 노을은 주변의 편견에 익숙해졌으나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남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지침을 느낍니다. 그런 노을에겐 편견 없는 시각을 가진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아. 노을의 여자 사람 친구로 허물없는 대화를 할 정도로 친합니다. 성아의 아버지는 배달 없는 중국집의 사장님이십니다. 노을은 그곳에서 주방 보조를 맡고 있고 성아는 홀에서 근무합니다. 성아는 노을 때문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노을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죠. 그래도 성아에게는 성아를 매우 아끼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빈. 다정한 성격에 훈훈하고 큰 키를 가진 28 청년입니다. 대기업 면접에 합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동우입니다. 동우는 노을이 고등학교에서 사귄 친구로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나는 인물입니다. 노을이 동우와 친구가 된 계기는 흰 피부의 작은 체구 때문인지 몇몇 아이들이 동우를 괴롭혔고 이를 노을이 제지하여 친구가 되게 됩니다. 동우는 알고 보니 공부를 잘하며 상위권에 속했고 이 덕에 노을의 성적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동우는 성아만큼의 대화는 주고받지 않는 사이입니다.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만들어 보았는데 제법 복잡한 편입니다. 이를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노을과 지혜와 성아의 이야기, 중반에는 노을, 성아, 동우, 지혜와 성빈의 이야기, 후반에는 노을, 지혜, 성아, 동우, 성빈, 그리고 성아의 아버지의 이야기, 즉 모두의 이야기로 구성되며 마무리됩니다. 각 부분마다 인상 깊은 구절을 골라보았는데 이를 소개하며 등장인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구절. 외눈박이만 사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두눈박이가 괴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네잎클로버만 가득 있다면 행운의 상징은 반대로 세잎클로버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상 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노을이 말한 내용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와 같은 편견을 겪은 노을이 편견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변화하는 보통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동우 또한 성아와 노을의 관계를 의심하다 결국 노을에게 성아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중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 구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이 아니라면 세상에 나쁜 사랑은 없어. 아픈 사랑은 있겠지만. 이는 동우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을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성빈과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도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은 5년 전부터 지혜를 짝사랑하였고 지혜는 그런 성빈의 마음을 애써 못 본 채 하다 결국 마음의 문을 조금 연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빈은 5년 동안 지혜의 말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학업도 군대도 심지어는 대기업 면접에 합격하다니. 그 소식을 들은 노을은 내심 불안해졌습니다. 아빠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엄마의 곁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성빈이 그 역할이라니
노을은 혼란스러웠고 보통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동우에게 보통의 사랑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동우는 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을은 그 말을 듣고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 성아를 소개시켜달라는 동우의 부탁을 본격적으로 들어주려 합니다. 후반 9절 보통의 삶 따위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성아의 말로 마냥 밝은 줄만 알았던 성아의 반전이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성아의 소개팅의 끝은 동우와 동우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동우와 다투다 동우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성아가 아닌 노을에 대해 알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동우의 모습을 본 노을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동우가 말한 아픈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도 알아차립니다. 사실 노을은 동우의 말에 부정적이지 않은 오히려 평소처럼의 담담함으로 대화를 통하여 동우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로서 마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아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성아의 시점에서 동우와의 소개팅에 의아함이 있었는데 동우와 만나 대화하다 보니 그 의아함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초반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다 점점 소개팅 상대인 성아가 아닌 노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던 소개팅. 그 때문에 성아는 알아차렸으나 이를 노을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망설이는 동우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성아는 소개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을은 평소와 다름없는 엄마의 모습에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고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상황을 살폈습니다. 정신없는 주문이 끝나고 성아마저 없는 식당에서 아저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을에게 해줍니다. 배달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아저씨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다가 아들 성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성빈이 부모님께 지혜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호탕한 웃음을 짓는데 노을은 그런 아저씨의 미소와 웃음이 슬프게 느껴졌고 노을은 울음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열린 결말로 이들의 이야기가 막이 내리며 끝이 나게 되는데 저는 책을 다 읽은 뒤 평범함과 보통에 대해 다른 시각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판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통이란 것도 평범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보통의 노을 소개였습니다.